그러나 케인즈 학파는 이후 여러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라고 돼 있는데 이제 또 새로운 관점이 나올 겁니다. 새 고전학파는 이름부터가 새 고전이니까는 고전학파를 잇는 학파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케인즈 학파의 거시계량 모형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다. 케인즈 학파의 거시계량 모형은 소비와 소득, 금리와 통화량 등 거시경제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가정한 방정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말이 되게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확인할 거는 뭐다? 이거예요. 거시경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가정한 방정식. 앞에 있는 말들은 대충 빼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소비와 소득, 금리, 통화량 등은 전부 다 뭐에 포함되니까 거시경제 변수들에 포함되니까는 해서 거시경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가정한 방정식으로 구성되는 게 뭐예요? 거시계량 모형이네요. 거시계량 모형 아까 전에 앞단락에서는 짧게 언급이 됐고 이럴 때 쓰인다. 이런 바탕에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케인즈 학파는 기대하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여기 나오고 있으니까는 한번 꼭 참고하고 여기 있는 거를 연결해 가지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방정식의 개수는 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정식은 미지수와 개수와 뭐 상수랑 이런 걸로 구분이 되는 걸로 쌤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수는 미지수에 곱해지는 인자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x나 y 앞에 붙어져 있는 정수 같은 것들을 보통 우리가 개수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개수는 과거의 자료를 통해 통계적인 방법으로 추정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개수는 뭐예요? 과거의 자료를 통해 통계적인 방법으로 추정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새로운 정보가 전해지면 경제 주체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정보에 추가된 정보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기대를 형성하고 이에 따라 반응을 바꿈으로 방정식의 개수 혹은 방정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쉽게 얘기하면은 어제의 일을 가지고 만든 자료는 오늘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늘은 어제와 다른 패턴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와는 소비나 소득이나 금리나 통화량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로 하는 거니까는 틀릴 수 있다는 거죠. 방정식의 개수가 틀리면은 식 자체가 안 맞게 될 거니까는 그게 누구의 입장이다? 새 고전학파의 입장입니다. 계속 읽어보면은 케인즈 학파가 거시경제의 변수 간의 관계를 임의로 가정하고 지금 방정식의 개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케인즈 학파가 거시경제 변수 간의 관계를 임의로 가정해서 이거를 갖다가 상관관계로 만들어 가지고 그쵸 방정식을 세운 건데 과거의 자료만으로 이 관계를 추정하려 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바탕으로 거시 경제 현상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시 거시라는 말이 나와서 이게 무슨 말이야 할 건데 거시는 크게 보는 거고 미시는 이제 작게 보는 거예요. 작게 본다는 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 기업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분석을 한다는 거고 거시는 뭔가 큰 흐름을 보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시경제 현상을 분석할 때는 뭘 신경 써야 된다?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해야 된다. 경제 주체라고 하는 거 개인, 소비자죠. 그 다음에 기업, 또 뭐가 될까요? 정부. 이러한 경제 주체들 간의 합리적 선택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바탕으로 거시경제 현상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 경제 현상이라고 하는 게 시간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짜잘짜잘한 요인들이 모여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흐름을 만들어낸다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새 고전학파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시장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가격이 조정되는 속도는 매우 빠르다는 고전학파의 전제를 유지하면서 경기 변동을 균형 자체가 변화하는 현상으로 분석했다. 그래서 균형점은 그대로 있는데 다른 게 왔다 갔다 한다고 했던 게 이 친구들인데 지금 새 고전학파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균형 자체가 바뀐다. 그러니까 균형이랑 불균형을 구분하는 어느 지점이에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이 바뀐다라고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새 고전학파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총수요 변동이 아닌 기술 변화가 지속적인 경기 변동을 유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이 없기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게 주장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얘들이 기술 변화가 지속적인 경기 변동을 유발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뭐가 아니라 총수요 변동이 아니라. 이것과 이것을 구분해서 누가 이걸 얘기했고 누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고, 고전학파와 새 고전학파가 비슷한 점이 있긴 하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 지속적인 경기 변동을 유발한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